게시판에 종목들 좀 올라와 있는데요. 한 번씩 하나씩 차례로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종목 K사인 한번 볼까요? 4477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매수가 2,770원이고요. 아주 약간의 좀 손실 구간 15% 들고 계신데 매매 전략 부탁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차장님 일단 보면 1분기 실적 괜찮았잖아요. 어제 흑자 전환도 하고 작년 말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달 초에도 신고가를 내고 좀 증시 조정 받으면서 5일선 착착 이탈하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일단 현재 구간은 좀 홀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동사는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업체인데, 얘네가 지금 DB,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DB 암호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이 2016년에 바뀌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의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뭐 대기업 납품처라든지 내지는 뭐 금융권 납품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실적이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강하다. 올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그런 터닝을 좀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이 좀 동사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사실은 동사 원래 스펙이었죠. 스펙으로 상장을 했는데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홀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일단 동사 주가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는 이유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 관심권에서 좀 소외가 되었다고 오히려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수치가 나오거나 내지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시기적으로 가시화되거나 이런 모멘텀이 생겼을 때는 주가는 현재 횡보 구간을 뚫고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뭐 기본적으로 좀 홀딩이고 목표가 자체는 사실은 글쎄요. 일단 길게 본다면 신고가도 이 종목 가능한 종목이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좀 시장 흐름에 좀 따라가고 싶다, 좀 지겹다라고 한다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한 3,000원 부분에서 좀 자르고 시장 주도 업종으로 좀 매매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한 전고점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고요. 조금 느슨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좀 성향에 맞게 판단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풀빵 공주님께서 오늘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요. 대한유화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1만 원에 진입이 됐습니다. 30% 들고 계신데 언제 좀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하고 올려주셨는데요. 대한유화 상당히 비쌀 때 아마 좀 매수를 같이 추격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비교적 손실이 굉장히 좀 커진 시점이라서 아마 그냥 손해를 보고라도 좀 가망이 없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아마 좀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의견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 게 뭐냐면 이 종목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라 좀 볼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뭐 자산주 개념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가율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을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가팔라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1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의 영업이익률이 나오지 않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시가총액이 1조가 좀 넘죠. 1조 1,700억인데 올해 가이던스 자체가 영업이익이 2,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밸류가 절대 싼 종목은 절대 비싼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높게 접근을 하셔서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 자산주의 개념, 실적주의 개념, 그리고 영업이익률의 터닝, 밸류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글쎄요 주가 자체는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 다만 기술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올해 들어서 올 상반기에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종목을 좀 거기에 대한 조정을 좀 막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18만 3천 원에서 15만 8천 원 지금 요 박스권 안으로 현재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 음봉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러한 박스권 안으로 좀 진입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사실은 주봉상 2011년에 기록을 했던 고점 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그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이러한 동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러한 지지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글쎄 기본적으로는 좀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다만 너무 네. 높게 사셨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20만 원 선이 좀 넘어가면 물량을 좀 줄이시고 좀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시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20만 원 넘어가면 물량 줄이시고요. 18만 원 선에서 물량 더 담으시고 하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분께 최대 실적 나올 거다. 증권가에서도 분석이 나왔는데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도 그냥 신규 매수는 가능할까요? 일단 글쎄요, 뭐 신규 매수 가능하기는 한데 네. 사실 요즘 장 자체가 워낙에 또 변동성이 세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이제 지금 사실은 시장에 매력적인 종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종목에 과연 눈을 돌릴 그러한 여지가 있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구간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뭐 실적이나 뭐 자산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싸다라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네.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STS 반도체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인데요. 2,760원에 매수했습니다. 지금 약간의 수익 거건에서 좀 다행히 매매 진행이 되고 있네요. 15% 들고 있는데요. 기업 전망과 단기 좀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짧게 보고 아마 좀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이번 주에도 좀 시세 급변동 있었거든요. 네. 보강 쪽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투자를 유치를 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도 뭐 한 9%까지 장중에 급등을 하다가 상승폭 많이 또 줄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예. 거래량이 570만 주가 실렸거든요. 예. 네,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570만 주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5,730만 주 거래가 터졌었죠. 제일 밑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이 지금 이 종목 기본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업체고요.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좀 부채가 많았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워크아웃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사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불가능한 그러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실적이 그동안 워낙에 이제 좋아지는 그러한 국면이다 보니까 부채를 갚아 나가고 오히려 부채 비율 자체가 유보율보다는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봤을 때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자회사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 어떻게 보면 동사 오너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나쁜 부분들을 이 기회에 한번 털고 차라리 어차피 이제 동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 자체가 워낙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나쁜 부분, 재무적인 부분들을 다 털고 나가려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분석, 이거 사실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죠. 지금 주가 자체가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분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동사는 내용적으로 일단 9월달, 10월달에 네. 채권단 관련된 그러한 뭐 구조조정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동사가 시세가 나려면 기술적으로는 3,100원대에 대한 3,150원이죠. 3,150원 종가 기준 돌파가 나온다면 한 4,000원대까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글쎄 단기적으로는 3,000원대에서는 일단 파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라는 접근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그럼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선회를 해서 중장기로 그냥 전략을 바꿔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네. 뭐 바꿔도 아직은 무방한 종목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신뢰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이번에 사실 뒤통수 맞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글쎄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는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영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메리트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높다라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 같으면 3,000원 넘어가면 일단 팝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워크아웃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네. 최근에 나왔던 보강그룹 차원에서 2천억 그 자금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용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글쎄요 지금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워낙에 또 점검해봐야 될 이슈가 많은 종목이라서요. 좀 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또 매매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최근에 상당히 강한 종목이에요. 쌍용양해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통으로 조5353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17,600원에 매수했습니다. 30% 들고 있는데
와, 오늘 신고가를 냈고 이번 주에 거의 흔들림 없이 아주 재밌게 또 매매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 주 계속 양봉 올라왔거든요. 예. 추가적으로 수익 더 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홀딩이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부분도 현재 굉장히 뭐 좋은 모습, 특히나 이제 오늘 모습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업 자체가 뭐 페인트업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건자재와 관련된 재건축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시장이 업종별로 굉장히 흔들림이 많죠. 어떻게 보면 건자재와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장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도 업종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업종에 속해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홀딩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굳이 이제 목표가 산정하자면 뭐 과거에 이제 기록을 했던 이게 24,5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요. 24,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장기적으로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 배타기 수 자체가 낮습니다. 좀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N자형 형태의 기술적인 움직임은 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를 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세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내 포트의 수익률을 키워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진단이 나왔는데요. 조5354님, 쌍용양해로 조금 더 큰 수익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오롱 인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코오롱 인더는 68,500원에 지금 들어가신 저희 시청자님 계신데요. 오늘 6만 원대 간신히 방어하면서 마감이 되면서 손실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30% 물량 지금 싣고 계신데요. 고민 되시겠네요. 지금 손실이 좀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좀 버텨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뭐 듀퐁사와의 뭐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5월 달까지는 굉장히 모양이 좋았는데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일하고 이제 전일 발생을 했던 양봉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일봉상 200일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격대에서는 좀 강한 매수세가 출현을 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저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호불호는 좀 갈릴 수가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올라올 때 좀 팔자라는 접근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65,000원권에서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시고 다시 지켜보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닥은 현재 잡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55,000원권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도 좀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5,000원, 65,000원 박스로 좀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5,000원까지 좀 반등 목표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손실을 좀 많이 줄이시지 않을까,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좀 최근에 안 봐드린 종목인 것 같아서 이건산업 한번 볼게요. 이건산업은 저희 상상마다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인데요. 매수가 29,950원입니다.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시세 잘 나왔네요.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구간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갈 상승 여력이 있을까, 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좀 볼까요, 차장님? 예, 뭐 앞서 쌍용양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논리인데요. 네. 이건산업 사실은 기술적으로 지금 의미 있는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월달 29,800원 형성을 하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고점이 좀 낮아지는 형태였는데, 사실 이번에 양봉 4개가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해내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사실은 이번 주 시장 흐름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건자재 업종이 새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쌍용양해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선창산업이라든지 뭐 이건산업, 뭐 기타 등등의 건자재 종목들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도 굉장히 좀 싸게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4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언저리까지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 구간에선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조정 거친 이후에 역시 4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 벗길 수 있는 종목,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월 달에 사실 3만 원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만약에 3만 원 돌파한다면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예, 일단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자재 쪽에서는 기관이나 이쪽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건자재 업종이
시장에 부각이 된다. 본격적으로 선두에 서게 됐을 때는 오히려 기관의 매수세를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3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반기에 좀 가시화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한 주문 좀 빠르게 더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최근에 개인주 좀 관심 많으실 텐데요.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21만 3천 원에 진입이 됐습니다. 좀 손실 보고 계신 상태시고요. 30% 들고 있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올해 뭐 신작 라인업 굉장히 뭐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들을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글쎄요. 거기에 미쳐서 좀 못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 느낌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워낙에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최근에 그 연간 기준으로는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게임 업체 중에 이런 회사 찾기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뭐 게임 업종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좀 무거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 때문에 좀 주가가 무거운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펀드멘탈만 놓고 봤을 때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색 없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기본적으로 한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한 25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도달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일단 25만 원이라면 올해 고점을 벗겨내는 라인이죠. 2013년 고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가격까지 뭐 하반기 신작 모멘텀을 감안을 했을 때는 한번 하반기에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접근도 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손실 구간이라서 아마 좀 마음 졸이시면서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긍정적인 진단 들어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편안한 마음으로 또 주말 좀 보내시지 않을까 싶어서 다행입니다. 전략을 이제 짜 봐야 될 시점인데요. 차장님은 사실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이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달 들어서 한 1조 원 정도가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고 주말에 이제 그리스 문제 두고 정상회의 열리잖아요. 일단 뭐 고강도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워낙에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또 그리스라서 주말에 이 결과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예, 일단 시장 자체가 뭐 대변수하고 이제 대내적인 그런 변수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금주에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됐는데 뭐 앞서 얘기하신 대로 뭐 그리스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뉴스 팩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시장에 나오는 대로 좀 받아들이고 시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현재 시장에 상존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 외국인들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뭐 유럽계 자금이냐 미국계 자금이냐 중국계 자금이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된 뭐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최근에 5월 달부터 하락을 촉발시켰던 거는 유럽계 외국인 자금이었고요. 최근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 미국계 자금이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들도 사실은 시장에 좀 나오는 떠도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역시나 나중에 좀 추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들은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야지 심플하게 그냥 외국인 매도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오히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전일하고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파르게 빠지던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그동안은 중국 증시가 이제 빠질 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으로 정책이 방향이 잡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제 매도를 오히려 못하게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상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매도를 지금 제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의 급등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도 반등으로 연결시켜준 가장 큰 부분은 중국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리스지만 중국 시장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핵심은 지금 시장을 그동안 이끌었던 제약바이오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리 과열이라고 해도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꼬꾸라지면 지수 자체가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제약바이오를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좀 압축을 하셔야겠죠.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제약바이오주의 키는 한미약품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주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좀 파악이 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이 아마 제약주 움직임의 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스하고 중국을 결코 좀 간과할 수 없는 또 다음 주 증시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좀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리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중국장이 한번 다시 급락이 나온다, 변동성을 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다음 주에 좀 충격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의견이 지금 분분하고요. 굉장히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코멘트를 날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는 이번에 조정받을 때 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동안 제약바이오를 이끌었던 가장 셌던 종목, 그리고 가장 헬스케어 내에서도 가장 셌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미약품은 지금 오늘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한번 변동성을 누르고 20-30%씩 2-3일 만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끝났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입장이고, 일단 어차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적 보고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어차피 성장성을 보고 베팅을 하는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추가로 지금 나올 것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시장의 가시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는 랠리를 펼칠 수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겁이 나신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아래로 변동성을 줄 때마다 좀 담으시는 전략으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할 매수하려면 항상 실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차장님은 어느 정도 현금 보유하고 계세요? 저도 보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만큼 보유를 하고 있지를 못해서, 네. 사실은 그 3일 전이었나? 3일 전에 제약바이오주들 급락을 할 때 제가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급락을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대응을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좀 힘들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제약바이오는 이런 식으로 끝날 업종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 자체가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이 못 가면은 갈 수 있는 지금 업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시장이 키고 미우나 고우나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아직까지는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박우신 차장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 풀어드리고요. 또 다음 주를 준비하는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그리스가 이제 주말에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가 고강도 지금 개혁안을 제출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주말에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출발한 유럽 증시가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한 3% 가까운 급등 연출하고 있고요. 영국과 지금 독일 증시도 1% 넘는 상승권에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